자, 이번 시간은 민법 계약 행정사 2차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일단 해제라는 건요. 개념부터 봐야겠죠? 자, 해제라는 것은 계약 자체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 이후의 문제죠. 그래서 계약에 대한 성립과 효력과 그다음에 해제까지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 자체를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다 입니다. 우리 해제권에는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약정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 소위 법으로 정해진 법정 해제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약정 해제권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해제권을 보류할 수 있는 그런 특약에 따라 계약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고, 법정 해제권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해제권을 법정 해제권이라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안 먼저 볼게요. 사안. 자, 2017년 4월 15일 갑은 자기 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10억짜리, 그죠? 여기 써 있네요.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을은 계약 당일에 갑에게 1억 원을 줬다, 계약금으로. 그 다음에 당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었다. 그 다음에 중도금 7억. 중도금 7억. 계약금 1억, 중도금 7억, 잔금 2억이겠네요. 그럼 중도금 7억은 2017년 4월 3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을은 약정한 날에 자, 5억만 지급하고 2억 원은 미지급을 하였다입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이행 지체가 이루어졌네요. 자, 갑은 을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뭐 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했다. 이 통고 자체는 소위 이행지체에 따른 최고에 해당하는 거죠. 최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 미지급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고, 1년이 지나서 2018년 4월 30일 최고 없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약간 함정이네요. 자, 2018년 4월 30일 이미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한 지 1년이 지났죠. 이때 이미 이 최초 통고 자체는 최고를 했기 때문에 요 최고 없이라는 말은 마치 이행지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처럼 이건 뭡니까? 함정이죠, 함정. 이런 것들은 함정이에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쟁점, 갑의 해제가 타당한가? 최고 없었네, 타당하지 않아 라고 쓰면 이게 점수 날아가는 거겠죠? 이게 배점이 10점 정도라면 결론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5점 깎일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해제가 자,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통고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요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쟁점은 자, 4월 25일 을은요, 엑스토지를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을이 병에게 넘겨줬다. 그 다음에 병에게 당연히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30일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2018년 4월 30날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병의 지위가 문제되겠네요. 소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죠. 자, 해제의 효과에서 요 쟁점이요,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되겠네요. 제3자와의 관계. 이때 계약 해제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죠? 548조 1항. 자,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다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병이 제3자 지위에 해당한다면, 그죠? 갑은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병은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지만 병 자체는 제3자로서 엑스토지를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죠. 자, 그런 경우라면 갑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병 자체가 이 등기인 살아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갑은 뭘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을 상대로 여기 나와 있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문제를 보면서 이 정도 해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이행지체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행지체. 그래서 을은요 중도금 7억 원 중 5억 원만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2억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즉 을의 이행지체에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했고요. 이후에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에 대한 논의를 쭉 쓰면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행지체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뭐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체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고 채무자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체가 된다. 그래서 이행이 지체돼야 된다. 즉 이행이 지체된다는 것은 이행기 자체가 뭐입니까? 이행기 자체가 도래돼야 되는 거죠. 이행기 자체가 도래를 했고, 그죠? 그 이행 자체는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돼야 된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이행지체 자체는 위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된다 입니다. 여기서 최고에 대한 개념이죠.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최고라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중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이 통고 행위 자체도 중도금 지급에 최고가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다음 채무자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채권자가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제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그죠?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한 검토. 이 정도 이행지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할 만한 게 이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사안에서 을은 중도금 7억 원 중에 5억 원만 지급하고 2억 원은 미지급하고 2억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을의 이행지체에 대해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고 행위 자체는 최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추가적인 최고가 필요 없이 추가적인 최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타당하다. 계약 해제 타당하다. 타당하다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타당하다. 그 다음 쟁점 보겠습니다. 2번 쟁점에서 을은 아직 지금 현재 계약금 1억, 그죠? 그 다음에 중도금 5억 지급하겠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 4월 30날 계약 자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아직 4억 원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죠.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6억에 대해서는 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을이 계약 해제 전에 2018년 4월 25일에 제3자 병에게 지금 다시 재매매를 했죠? 네, 엑스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을은 계약 해지로 인해서 등기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효과로 인해서 원상 회복이 되죠. 따라서 갑 자체는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이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 병에게 넘어갔다. 그럼 이 제3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해제권에 대한 효과 문제입니다. 효과, 해제권에 대한 효과 문제요. 자, 해제권에 대한 효과에 대한 아는 지식을 다 쓰면 됩니다. 일단 해제권의 효과로서 자, 계약 자체는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해제의 소급표죠. 그래서 민법제 548조에 규정돼 있죠. 그래서 548조 제1항의 본문에 따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제가 되면 계약 각 당사자는요. 각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548조 1항 본문이요. 그 다음에 자, 계약 자체는 그 해제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 그래서 계약 자체에 대해서 자, 소급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무 자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요. 이미 이행한 채무에 반한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본다. 이거죠.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때 그 원상회복에 반한 범위가 문제된다. 자, 우리 판례 입장은요. 548조 1항 본문에 대한 이 규정은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이거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소위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 반환 범위는 다시요. 그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이거 중요하죠. 이익의 현존 여부나 그 청구인의 선악의도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전부가다. 원상회복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 받은 이익 전부가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가산돼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우리 판례 자체가 548조 1항 본문에 대한 해석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자 말씀드렸죠? 이자 자체는 계약 일방이 계약 해지한 때는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요 551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 법정해제는 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즉 계약 자체가 해제되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제3자의 관계. 동시행변권도 있네요. 동시행변권. 자, 계약 해지로 인해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변권이 인정이 되고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548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3자에 해당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민법 제54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제3자를 인정한 판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가 있다 입니다. 이거죠? 자, 다 지우죠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첫 번째 판례가 이 사안의 문제죠.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안의 검토를 바로 들어갈게요. 사안의 검토. 을은요, 아직 이행하지 않은 4억 원. 이행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 이미 이행한 6억 원은 6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6억 원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를 반환해야 하는 을은요, 등기를 반환할 수 없다. 그래서 병에게 받은 매매 대금을 반환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자, 병에게 넘어갔잖아요. 병에게 넘어갔잖아요. 자,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병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취득한 제3자라고 봤죠. 우리 판례 입장 요거요. 첫 번째,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죠. 따라서 병은 보호받는 제3자다 이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지하기 전에 병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를 받고 결국 갑은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하게 돼서 병이 소유권자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이때는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는 못하지만 뭐만 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자 5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고요.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트로 정리해야 되는 게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죠.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요 부분도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요 관련된 사례와 해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까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